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한 투자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만 하면 되는데 기존 자산처럼 너무 막 복잡하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돈이에요. 가장 좋은 돈인데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이에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저축의 기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당할 게 없다. 희소성이 금보다도 더 높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사도 괜찮을까요? 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한 투자처예요. 저축처.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 기존 자산처럼 너무 막 복잡하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돈이에요. 가장 좋은 돈이고 그 가장 좋은 돈인데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여기 금과 비트코인과 그 피아트 머니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의 속성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듀러블, 얼마나 잘 견디냐. 근데 비트코인은 뭐 깨지거나 닳지가 않잖아요. 금도 뭐 거의 안 닳잖아요. 근데 화폐는 굉장히 쉽게 닳고 찢어지고 타고 그러죠. 예, 그리고 뭐냐면 그 얼마나 잘게 쪼개지냐입니다. 왜냐면 돈이라는 건 잘게 쪼개져야지 거래하는 데 편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쪼개지죠?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쪼개져요. 그리고 금은 쪼개기가 힘들죠. 그리고 펀저블. 얼마나 이게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 화폐라는 건 200원하고 200원이 같아야지 이게 어떤 교환의 매개도 되고 가치 척도의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하고 그 비트코인은 같아요. 같은 중량이라거나 같은 단위로. 근데 화폐는 국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저빌리티가 그 어떤 정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움직이는 거. 여기도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게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여기 희소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거는 그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 비트코인이 금 대비 그 희소성이 올해부터 높아져요. 반감기가 지나면서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그 금은 5,000년 동안 만든 총량 대비 그 신규 공급량이 1 내지 2% 정도가 되는데 이번 반감기에는 연으로 보면 한 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희귀해졌죠. 화폐는 뭐 무한정 발행하는 거고 진짜 간단한 거예요. 돈으로서의 이 가치를 갖다 봤을 때 비트코인이 속성상 가장 좋은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의 그 기능 중에 가치를 갖다 저장해 주는 거. 저축의 기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당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알면 아, 돈은 비트코인은 돈이다. 돈인데 그 희소성이 금보다도 더 높다. 그리고 이거는 그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 내가 그 암호만 가지고 내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돈이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금의 시가총액을 갖다 넘는다는 시간이 흐르면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고, 미국이 이걸 갖다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거는 옛날에 각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금을 비축했던 그런 행위를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지금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그 적어도 그 물리적 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근데 희소성에 더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 레이어 2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 비트코인 위에다가 뭔가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터넷은 정보가 퍼지는 그 통로였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위에서 그 금융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가치의 망으로서 가치의 인터넷으로서 비트코인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좋은 기업들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 뭐 음악 스트리밍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서점이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쇼핑까지 다 거기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 갖고
이 모든 세상에서는 디지털화된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고객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은 줄이고 이득은 많이 보기 때문에 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중립적이잖아요. 각국 누구도 이걸 갖다 통제하지를 못하잖아요. 소유는 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 자체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 위에서 비트코인 위에서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페이스북, 애플,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금융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금융회사들, 결제회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인터넷은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을 넘는 가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 한 가지만 알아도 뭐냐면 디지털 금이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안 망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정부가 막 더 발행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반감기마다 꼬박꼬박 성공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럼 믿을 수가 있겠네. 블랙록도 믿고 피델리티도 믿고 이런 선수들이 다 이게 가치저장 수단이다. 인플레이션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다 이제 미국 정부도 합세를 했으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치저장 수단으로 가장 인정받았던 금이 17조 달러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더 효율적이니까. 돈으로서의 가치도 효율적이지만 네트워크로서의 가치는 금은 아예 갖고 있지를 못하던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성장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내가 믿으면 그럼 되는데 이 부분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걸 막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돈으로 지금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기어다니는 앤데 이제 얘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두는 게 최고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오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하루하루 개별 ETF에 들어온 거를 갖다 11개 ETF를 이렇게 쭉 모아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2억 9,300만 달러, 목요일 날은 13억 7,300만 달러 이렇게 유입된 거. 그러니까 여기 요걸 쭉 더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가 유입됐냐면은 이건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총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커졌죠, 지금. 지금까지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게 258억 달러예요. 258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3만 달러부터 막 4만 달러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8만 9만 달러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한 유입.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빠지긴 하더라도 계속돼서 유입되고 총 규모는 금 ETF를 넘어섰거든요. 금은 나온 지 벌써 십몇 년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본시장에서 그 ETF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투자에서 멘탈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알아야 되는 거고 돈이란 게 과연 뭔지 가장 좋은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게 돈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의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혁명이란 건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간에 그 혁명의 전도사였던 그리고 혁명의 수호자였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라는 건 뭐냐면 왕권이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이란 건 뭐냐면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그 왕정일 때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그 국가에 대한 권한은 신이 왕한테 준 거다. 이래 가지고 초기에 혁명으로 왕을 죽이고 나서 또 왕을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그 유럽 전역에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퍼뜨린 그 나폴레옹조차도 스스로 다시 황제가 되는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까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기존 생각이 바꾸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돈의 개념,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돈으로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이제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한다고 이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쟤는 저런 얘기를 하나 정도로 들으실 텐데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예컨대 제 친구나 지인들도 제가 이 얘기를 뭐 7-8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설명이 짧기도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혁명이라는 발상이 그게 너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줌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게 바로 7-8년간의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10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는 줌아웃이란 건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그 본질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오른다는 거. 여기서 보면은 떨어지는 기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오를 때 확 올라 버리잖아요. 야,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이밍을 갖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는데 그렇게 몇 년을 모으면은 결국에는 성공을 한 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할 때는 믿고 멘탈 공부를 해야지 믿어지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이 제가 좋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른 알트코인들은 돈이 좋은 돈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일종의 기업 비슷한 거고, 왜냐면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데는 다 개발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뭐 재단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알트코인을 통제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들은 뭐냐면은 그 시스템의 그 알트코인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존의 주식회사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트코인도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취임하는 첫날 갠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갠슬러를 해임한다는 사실은 그 알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고 발전을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알트코인들이 지금 실체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알트코인들의 이 작동 방식은 기존의 증권회사나 일반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웹3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주식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웹3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가 곧바로 웹3 프로젝트의 가치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발전하기 힘들어요. 사기꾼들도 있고 뭐 러그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어떤 토큰 보유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걸 갖다 지향하고 그 가능성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존 증권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걸맞는 규제의 방식을 새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증권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그 조선시대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갖다 지금까지 SEC가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의 해임이라는 거는 그 알트코인과 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의 어떤 새로운 성장 가능성 이런 걸 갖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혁신적이잖아요. 뭐냐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와 1대1로 패킹한 게 주류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란 약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 갖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은행이나 뭐 이런 중간자들의 받는 수수료 이걸 줄여주고
그 거래도 은행은 뭐 주말에도 안 하고 뭐 밤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그러니까 값싸고 빠르게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10분이라는 블록 단위가 또 걸리긴 하지만 국제 송금에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 결제가 되니까. 근데 블록 옛날에 초기에 비트코인으로 아들한테 예컨대 그 해외 유학 간 아이에게 그 500만 원을 갖다 송금을 했다. 근데 이게 다음 날 되니까 250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좀 난처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빠르고 값싼 전송은 가능하면서 그런 어떤 변동성에 따른 어떤 리스크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제 달러하고 패깅을 하다 보니까 100 년이란 기간 동안 달러는 형편없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은 올랐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보면 대부분의 통화들은 달러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물가 상승률도 더 높고 정부가 더 많이 그 통화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갖고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러니까 국제 거래와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동남아 일부 그 거래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수단 뭐 이런 걸로 해 갖고 거래와 자산 보전 수단으로 이게 아주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아주 좋은 혁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도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디파이라고 우리가 그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대출 이자 가지고 은행들만 배부르고 사람들은 힘들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뭐 그 인허가 그를 갖다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도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인제 디파이로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그냥 솔루션만 있으면 여기서 쭉 저절로 되잖아요. 물론 극복은 해야 되지만 그 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술은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란 게 있어야 되고 그 커뮤니티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저축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환전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뭐 비트코인을 대출하고 비트코인으로 디파이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솔루션도 생기고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RWA, 이 RWA라는 게 인제 실물 자산 토큰 아닙니까? 리얼 월드 어셋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기존 금융 상품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를 갖다가 그 RW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리고 디핀이라고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이건 뭐냐면은 뭐 데이터, 교통, 전력망 같은 것도 그 이렇게 사회 간접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사회적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인제 실체적 현상으로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뭐냐면 다 증권이다 해 가지고 SEC가 계속 소송 걸고 그리고 막 벌금 물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력한 국가 권력이 그 이렇게 그렇게 압력을 갖다 가하면 그 기업들은 활동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소송을 해도 비용도 들고 그리고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알트코인도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이라고 그 투자회사인데 여기서 그 오늘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2033 년까지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 산업에 들어와라. 가능한 모든 것을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과 그 비트코인 우호 정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세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달러라고 하면 아직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투자 대상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번스타인이 제시한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그리고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라이엇, 코어 사이언티픽
그리고 로빈후드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그 어제 장마감하면서 그 $300가 넘어가지고 가격이 급등 2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또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런 것도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분산 투자를 갖다 이렇게 권유했고, 또 코인에 직접 투자할 사람들은 솔라나,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유니스왑, 아베, 링크 등을 사라. 뭐 이렇게 그 거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무튼 변동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멘탈 관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그 업비트 같은 데 보면은 코인목이라는 그 적립식 투자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세이빙이라는 전문 업체가 그 이렇게 돈을 주면은 비트코인을 갖다가 적립식으로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체를 갖다 가지고서 그 이미 존재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그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이미 거래를 통해서 받는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갖고 그 자체로도 이제 그 재투자와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블록미디어도 많이 보시고 해 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부동산, 주식과 비교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쉽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그 우상향을 해온 이유가 그 비트코인이 좋은 돈으로서 이렇게 알려져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알려져니까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샀다가 기업이 샀다가 금융기관이 상품으로 만들고 미국 정부도 사겠다고 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 이 부분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재테크로서 접근하면 안 되고 장기적 저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 저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금을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넣는, 그러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넣는 이렇게 장기적 저축 수단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재테크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술적인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를 그 제가 나오면 그 뭐 지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MVRB라고, 이게 3이 넘어가면은 뭐 좀 약간 그 과매수 구간이고 1 밑이면은 저평가 구간이다인데 이런 건데, 그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 지금까지 온체인상에 이렇게 움직였던 총 가격과 시가총액을 통해서 온체인상 거래됐던 가격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체인상 거래된 가격이란 건 그 거래 수점이 매매를 했다고 하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가총액이 이거의 3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 가지고 좀 팔 수가 있겠다. 인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표는 뭐 비교적 정확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좀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과연,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단기적인 거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표가 지금 과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더 높은 가격에 그로 갈 텐데,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떨어졌다가 다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꾸준히 저축하는, 어느 순간까지 저축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S 커브의 상단에 뒀더라. 그러니까 그 기술 채택하면은 모든 사람이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안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걱정 없이 저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그리고 단순 저축이 아니라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저축이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보다 뭐 조그만 소기업이 잘해 갖고 뭐 10배 100배 더 오를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일정 기간 동안 그랬듯이. 근데 그거는 그 기업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도 누군가 또 나타나서 엔비디아를 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업이란 건 항상 경쟁에 노출되는데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돈으로서 어떤 경쟁에도 노출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암호화폐 다른 것들이 그 비트코인과 같은 돈으로서 취급을 이제 못 받아요.
그 한 번 비트코인은 자리를 갖다 잡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쉬운 거니까 비트코인은 그렇게 장기 저축으로 그렇게 꾸준히 사시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평범한 직장인이 비트코인으로 은퇴 후 생활한다면 몇 개 정도 있어야 할까요? 자기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른데 내가 은퇴를 얼마를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젊으신 분들 같으면은 뭐 꾸준히 모으면은 어느 순간 '오 은퇴 자금이 됐네.'라는 그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한 개를 갖고 있어서 예컨대 1,000,000달러가 되면은 그 뭐 지금 기준으로 14억 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뭐 20 년인가 뒤에 가장 베어 마켓일 경우에 3,000,000달러 뭐 더 비쌀 경우엔 뭐 몇천만 달러가 간다고 이렇게 분석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 1,000,000달러를 넘는 건데 금은 그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정부들이 돈을 계속 풀어대면 금 가격은 또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가서 어느 순간 금을 넘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가 그 2,100만 개잖아요. 2,100만 개인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300만 개고 앞으로 이제 나올 게 한 100만 개 정도 있고 미국 정부가 100만 개 사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몇 개를 살 수 있을지 지금도 뭐 하나 사기가 버거운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바꿔서 비트코인은 그 1억 사토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개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토시 뭐 100 사토시도 좋고 뭐 500 사토시도 좋고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돼지 저금통 넣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 놓으면은 그 시간이 나머지는 해결해 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신사임당이 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좋은 경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많이 돕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와서 조그만 금이라도 이렇게 일조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블록 미디어도 가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